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도부터 풍갈로 게스트하우스, 동대문 부티크 호텔 르릿, 그리고 한남동 포통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오픈한 이래 6,000명 이상의 게스트를 호스팅했고 1,200개 이상의 리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트립어드바이저, 그리고 부킹닷컴, 그리고 아시아 트래블러스 어워드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고 전체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좋은 리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려는 사업군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을 그대로 인수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내실 때에는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이 2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 주택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또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 도시 민박업의 업종 자체가 외국에서 한국을 오는 게스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이나 주택을 많이 소유한 개인 같은 경우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공유 숙박 자체가 워낙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법적인 조건을 명확히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검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구청에 문의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번에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구청의 담당자가 이 주택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실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실 분이 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 소방 관련된 사항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소액으로 지인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 투자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한다면 이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간략한 사업 소개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부티크 호텔을 준비했을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달랐는데요. 저희가 부티크 호텔에 대해서 투자를 받을 때는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야지 조금 더 투명하게 투자를 받고 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요. 그때는 사업 자체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토지 자체가 얼마나 매력적인 토지인가, 그리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새로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컨설팅이 많습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들이 많은데요. 교육을 들어보면 도움이 되실 테지만 다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툴루즈 우트렉이라는 프랑스 화가가 있는데요. 저는 그 화가를 좋아하는데 그 화가의 작품 중에 르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이런 그림을 모티브로 한 호텔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르릿을 브랜딩을 기획을 할 때 그 작품 자체를 갖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브랜딩을 다 한 것은 아니고 브랜딩을 하시는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서 브랜딩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도 이 건물이 이제 주변의 동네와 어우러져야 되니까 이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성곽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곽길에서 나오는 그런 불빛을 이 건물에 적용을 시켜보자.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도 건물에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은 카페와 바를 처음에 운영할 때 가장 힘들었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잘 운영되니까 도전적으로 카페랑 바를 운영을 했거든요. 카페랑 바를 운영했을 때는 게스트하우스에 손님들만 와도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고객군이 달랐어요.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고객분들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식당이나 카페나 바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리고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카페랑 바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많이 들었고 또 재고를 부담하고 또 운영을 하는 그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 공동 사업자를 통해서 좀 사업의 양식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운영할 분들을 모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의 문제점들을 좀 개선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점들은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때에는 외국인 손님들과 친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친해졌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의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